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몸이 굳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문장 하나를 말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숨이 얕아집니다. 또 그 얘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아까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던 말들이 갑자기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아, 내가 또 이 얘기를 했나? 내가 또 잘못했나? 상대는 그냥 던진 한마디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언제 했지? 몇 번이나 했나?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부터 하게 됩니다. 아, 미안. 내가 또 그랬구나. 사과를 하고 나면 대화는 끝납니다. 상대는 괜찮아라고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뭔가 이상해집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열하게 됩니다. 이 얘기 전에 한 적 있었나? 이걸 말하면 또 저 말을 들을까? 말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대화는 이미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또 그 얘기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던진 한마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지우는 힘, 상대의 감정을 무효화시키는 힘, 상대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힘. 또 그 얘기야? 라는 말 뒤에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내 얘기는 지겹다. 내 관심사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별로다. 물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같은 얘기를 또 들어서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한 후에 후회하고 말하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이런 문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도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답하면 순간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버하는 걸까? 내가 문제인가? 분명 나는 내 감정을 말한 것뿐인데 그 감정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정당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불편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오버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게 됩니다. 참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것처럼, 내 감정이 과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문제지.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답하면 말이 끊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 문제라는 말은 나는 상관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내 문제라는 말을 들을 거라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거부라는 걸. 이게 중립이 아니라 차단이라는 걸. 이게 대화가 아니라 종료라는 걸. 그리고 이런 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그건 내 문제지. 반복되는 문장은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되면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 이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나오겠구나. 아, 이걸 말하면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예측이 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말해봤자 또 그 얘기야? 라는 말을 들을 거고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들을 거고 그건 내 문제지.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대화는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안전한 주제만 말하고 깊은 이야기는 피하고 감정은 숨기게 됩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주변 사람 이야기 이런 것들만 말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말할 수 없구나. 이 사람과는 겉으로만 지낼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형식적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대화가 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털어놓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말 앞에 검열이 붙습니다. 이 검열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또 그 얘기야? 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 리허설을 하다 보면 결국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응, 없었어. 괜찮아? 응. 대화가 이렇게 짧아지는 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할 수 없어서입니다. 말하면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답만 하게 됩니다. 그냥 그랬어. 괜찮아. 별일 없어. 이런 대답들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 있었고, 사실은 속상한 일이 있었고,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이미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 그래. 이 말도 대화를 끝내는 문장입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답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바뀔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적응해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라는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기대를 한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대를 낮추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걸 바라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기대를 낮추는 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 기대가 아예 없어집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관계에서 기쁨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어야 놀라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설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그냥 의무만 남습니다. 만나야 하니까 만나고 연락해야 하니까 연락하고 대답해야 하니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습니다. 알아서 해. 이 말도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답하면 손을 뗐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아서 해라는 말은 나는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물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함께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해라는 말은 그런 함께함을 거부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이 그어지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대화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감정은 나누지 않고 생각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언제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알아서 해. 대화가 이렇게 되면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들어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속에서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쌓이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막히고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처리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있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속상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 정도가 한계야. 받아들이는 건 체념과 비슷합니다. 어차피 안 바뀌니까.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끝이니까. 하지만 이 체념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관계는 사실상 끝납니다. 물리적으로는 계속되지만 정서적으로는 끝납니다. 형식은 유지되지만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대화는 하지만 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피곤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건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 배신을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패턴으로 끝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같은 반응이 돌아오고, 같은 결과가 쌓이면서 조용히 끝나갑니다. 또 그 얘기야? 이 말이 한두 번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또 같은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10번, 20번 반복되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얘기는 언제나 지겹구나. 내가 관심 있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는 말은 가치가 없구나. 반복은 메시지를 만듭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10번은 태도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0번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지우는 선택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내 감정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다 과한 걸까? 내 기준이 이상한 걸까?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뭔가 불편해도 이게 진짜 불편한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먼저 생각합니다. 뭔가 속상해도 이게 진짜 속상한 건지 내가 오버하는 건지 의심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내 감정과 단절됩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검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거야. 이건 내가 과한 거야. 이건 내 문제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내가 예민한 거야. 난 원래 그래.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상대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예민해서라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건 내 문제라고 하고, 변화를 요구하면 난 원래 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내 탓이 됩니다. 관계가 불편한 건 내가 예민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건 내가 이해심이 없어서, 거리가 생긴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떠안은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내가 더 이해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겁니다. 둘 다 노력해야 하고, 둘 다 변화해야 하고, 둘 다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 안에서는 한 사람만 계속 노력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변화하려 하고, 한 사람만 계속 책임집니다. 그러면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당근을 준다는 겁니다. 계속 차갑게 대하다가 가끔 따뜻하게 대합니다. 계속 무시하다가 가끔 관심을 보입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가끔 받아줍니다. 이 가끔의 순간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오늘은 좀 다르네.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차가운 말들이 돌아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그건 내 문제지. 그러면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의 따뜻함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또 좋아질 수도 있어. 아까는 괜찮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관계에 머뭅니다. 이게 가장 힘든 패턴입니다. 완전히 나쁘지도 않고 완전히 좋지도 않은 이 애매한 상태. 가끔의 좋음이 계속되는 나쁨을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관계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것처럼, 외로운 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게 관계인가? 이게 함께하는 건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뭔가 결정적으로 깨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서 온다. 한 번의 차가운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같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겹치고 아픔 위에 아픔이 쌓이고 결국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스스로 감각을 죽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닫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무시로 끝납니다. 큰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지움들이 쌓여서 끝납니다. 관계가 끝나는 건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미움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관계가 끝나는 건 안전이 사라져서입니다. 처음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을 합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주고받는 약속. 나는 내 말을 들어줄게.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할게. 나는 내 편이 될게.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을 엽니다.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솔직한 감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날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얘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안전이 흔들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메시지입니다.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 메시지를 받으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 감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 감정은 틀렸구나. 내가 느끼는 건 과한 거구나.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내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라는 말은 더
더 직접적으로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야. 너 혼자 해결해.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을 들으면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지만 외롭습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안전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눈치 보고 감정을 느끼기 전에 검열합니다. 긴장이 일상이 됩니다. 편안함은 사치가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항상 뭔가를 조정하고 항상 뭔가를 참고 항상 뭔가를 숨겨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어깨가 굳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만날 약속이 있으면 전날부터 불안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언제든 방어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관계를 점점 더 경직시킵니다. 편안하게 웃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계산되고 모든 게 조심스럽고 모든 게 형식적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친밀감은 자랄 수 없습니다. 친밀감은 안전에서 자랍니다. 안전할 때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으면 완벽한 척해야 하고 강한 척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겉만 남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정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안전이 사라진 겁니다. 여전히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진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만나고 연락하고 대화하지만 그건 습관일 뿐입니다. 의무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입니다. 진짜 만남은, 진짜 연결은,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이 상태를 깨닫는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이 깨달음은 한 번의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알아차려집니다. 어느 날 문득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내 마음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상대와 함께 있다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구나라고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상대를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나의 안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깨달음은 분노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비난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 인정이 관계의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끝내지 않아도 이미 끝난 겁니다. 마음속에서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끝낸다는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을 미룹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잖아. 그래도 가끔은 괜찮을 때도 있어. 그래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현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현재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가끔 좋을 때가 있다고 해서 계속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건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편하지 않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조심스럽다. 이 사람과 함께해도 나는 외롭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명을 줄이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말해줘야 해.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해시켜야 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 설명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오버하는 거야. 내가 문제야. 결국 이런 말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거리가 필요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납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안함으로 연명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노력을 덜 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죄책감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미안함은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아닙니다. 미안해서 만나야지. 미안해서 연락해야지. 미안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되면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미안한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떠나면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 악의를 품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예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숨 편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명절에만 보는 관계, 직장 동료라면 업무로만 소통하는 관계, 오래된 인연이라면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거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얕은 선에서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 얕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상처받고 또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내가 편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어디든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리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안전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공허함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견뎌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로 다시 공허함을 채우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대신 나 자신과의 안전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걸 찾고 혼자 생각할 때 괜찮은 걸 느끼고 혼자 결정할 때 확신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의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감정을 믿어도 돼. 나는 내 판단을 존중해도 돼. 나는 나를 지켜도 돼. 이런 안전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불안전한 관계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안전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끝내는 건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소모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게 관계를 끝내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저런 말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지, 내가 안전한지 그걸 살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관계는 의무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으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할 때, 편안할 때, 그때 관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끝내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소모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 거리가 때로는 슬플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슬픔과 안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슬프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마음의 안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말을 떠올릴 때 조금 덜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